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그 이벤트입니다. 미국 대선을 이제 3주 앞두는데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게 12% 뒤지고 있다. 결국 이제 조 바이든의 이제 그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증시가 좀 훅 떨어졌어요. 그렇다가 미국 증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볼까요? 나스닥 종합. 네. 잘 이렇게 가다가 자 이게 노란색 20선 따라서 잘 갔죠. 이쁘게 가다가 한 번 이 20선을 깨트리고 하는데 밑에서 떨어졌어요. 훅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는 그 미국 증시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흔들리는 모양이죠. 저는 이걸 좀 더 크게 봤어요. 최소한 3 파동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뭔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불과 이제 고점 대비 얼마예요? 지금 저점까지 불과 12%, 13%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냈습니다. 정말 이게 좀 아쉬워요. 뭐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보유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카톡방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혹은 25%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줍줍이다, 공짜다 여기서부터는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랬었고요. 골이 좀 깊어요. 떨어지는 골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데 여기서 20%, 여기는 30%. 그러면 20% 이상 떨어질 때마다 줍줍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신규 매수자들에게 좀 기회를 좀 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조 바이든 이제 관련주가 아무래도 그 뭐죠?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한국도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뭐 해상 풍력 강국을 도약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그리고 또 수소 관련 관련주들이 지난 그 목요일장에 이제 마무리될 때 좀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태양광은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 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가격 경쟁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고, 근데 주식은 주가는 또 움직였으니까 이 내일 시작되는 또 한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관심 테마에 놓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가 결국에는 이제 CEO가 이제 사표 쓰고 이제 먹튀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수소차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에 더 이제 수급이 몰리고 더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혜주가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수소차가 많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는 지금 현재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수소차 그 충전소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SK가스가 이제 액화수소 사업에 승부수를 띄면서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서 수소 SK가스를 이제 관심 있게 좀 우리가 매매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SK가스 한번 먼저 볼게요. 자, SK가스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보니까 고점의 자리가 계속 이전에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고점을 따라서 이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지금 돌려낸 상태죠. 돌려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돌려냈어요. 이전에도 보면은 가파르게 돌려내. 얘는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이런 모양이 전혀 안 보여주네요. 그죠? 최소한 이렇게 떨어지다가 찍고 찍고 이렇게 돌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사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요런 자리 돌파한 자리 매매하면 좋은데 얘는 그냥 돌파 곧바로 돌파 지지 반등
이렇게 어, 파동을 만들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봉을 한번 보자면 네, 이런 모양입니다. 사실 그 시총에 비해서 거래 터진 거는 굉장히 약해요. 140억, 100억씩밖에 안 터지니까 사실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여기서 떨어진 거는 이제 지수가 한국 지수가 좀 최근에 이제 폭락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지수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얘가 이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이 위에서는 계속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사실 그 주가도 좋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그 시장에서 괜찮다 뭐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술적인 자리에서 확실한 자리 아니면 사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박스 만들면서 이제 계속 횡보했어요.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전 고점의 자리. 자, 이 갭으로 올려서 음봉으로 떨어진 자리 말고 이 종가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다가 자, 여기 터치, 윗꼬리 살짝 터치. 그리고 여기 돌파가 나옵니다.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때부터는 뭐 저는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때 이제 오르고 난 뒤에는 이제 5일선 정도 다시 이 매물대로 살짝 들어왔을 때 아래 꼬리라도 살짝 들어왔을 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자리. 근데 얘는 그냥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하구나라는 게 보여주는데 강한 건 알겠어요. 강한 건 알겠는데 내가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안 준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안전하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유, 왜 제가 이런 V자 반등을 원하지 않냐면은 저는 이렇게 자리를 만든 자리를 원해요. 최소한 여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만든 자리를 원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대략 이런 박스권이 보이잖아요. 예, 최소한 이렇게 횡보하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자리 혹은 돌파하고 난 뒤에 5일선 살짝 깨고 지지해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해 볼만 한데 글쎄요 이런 돌파 다시 막 확 올려내는 자리 5일선 올려낸 자리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반등하는 자리에서 돌려낼 때는 5일선을 한번 밑에 눌렀다가 다시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고 시장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걸로 같은데 네, 아쉽습니다. 저에게는. 만약에 얘가 다시 한번 고점에 올라가다가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든지 혹은 돌파하지 않고 이쪽에서는 한번 이렇게 뭐 짝꿍대기라도 돌바닥을 만든다면 올라가다 살짝 이만큼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라도 보여준다면 그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시장은 이 친구에게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자, SKK 말고도 그 수소 충전소는 EM 코리아가 있는데 자, EM 코리아 제가 선을 미리 그어놨어요. 제가 차트 보면서 선을 그어놨는데 자, 고점에서 이렇게 돌려내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U자로 반등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내는 자리인데 이 긴 시간 떨어지면서 언제냐면 이 고점의 자리가 2019년 1월부터 해서 20년 2019년 딱 1년 동안 떨어졌네요. 아니다. 1년 2개월 동안. 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아마도 그거는 끝냈을 겁니다. 가격의 기간적인 조정에 의해서 매물이 많이 이제 흡수가 됐을 것 같아요. 올리고 난 뒤에 박스를 만들죠. 근데 희한하게도 고점 만들고 난 뒤에 자, 이 박스가 보이죠. 이 박스. 자, 이 고점. 자, 이게 보이나? 자, 보시면은 여기서 자, 고점, 다시 돌파, 지지, 올려내는. 그러니까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이 자리가 상승이 시작하기 직전의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 박스 하단을 돌파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올라가네요. 근데 쭉 계속 올라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또 옆으로 또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좀
매매하기 편한 건 오히려 EM 코리아 같은 자리가 오히려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자리 박스 만들어주고 중장기 이평선 수렴시켜서 바로 위로 올려 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긴 횡보에서 이제 1차 상승, 옆으로 횡보, 2차 상승은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게다가 시장에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천억이 터졌네요. 여기 올려낼 때. 여기 돌파할 때도 거래가 800억, 900억, 그 다음 1,500억, 뭐 3천억, 시가총액보다 많이, 이 합산이 굉장히 많이, 합산을 하면 굉장히 많죠. 자, 저는 이게 V자 반등으로 곧바로 날아가지 않고 살짝 한번 더블 바닥을 만들어 주는 거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한 번에 날아가면은 뭐 그냥 보내보거나 혹은 돌파할 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막 따라가는 매매, 지금 현재 5일선 갭으로 올려내는 자리, 이 자리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점이 형성됐잖아요. 저점이 일단 형성이 됐으니까 이 저점을 기준으로 삼고 5일선 아래에서 최소한 기준이 되는 자리, 제 나름대로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대한 안정되고 낮은 가격에서 최소한 내가 이 매매가 잘못되더라도 손절을 최소화시키고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는 좀 선호를 좀 하는 편이니까요. 자, 효성중공업 봅니다. 자, 효성중공업도 참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거를 밑에서 많이 눌러가지고 자,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뭐 이런 식으로 보도 될 것 같은데 자, 얘도 지금 밑에서 지금 돌려내는 구간입니다. 근데 5일선 아래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올려내고 있다는 거는 얘도 지금 잘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데서 매매한다기보다 저는 뭐 다시 한번 좀 눌러질 거라고 기다려 봅니다. 살짝 눌러질 거. 근데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박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박스 그려보고 한번 기다려 봅니다. 네. 자, 계단식으로 한번 기다려 보고요. 이 자리가 이탈되면 혹은 이 자리를 터치하고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갈 뻔하는데 만약 이 자리 훼손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가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다가 쾅 올리는 그런 매매는 저는 정말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차트. 네.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자, 이런 자리를 더블 바닥 만들어 줄 거라고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DK락. 자, DK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저점 찍고 지금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고점끼리 저점끼리 평행되게 이제 선을 이제 딱 그어 보니까 얼추 맞잖아요. 얼추 맞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1파로 볼까요? 거의 1파라고 볼까요? 2파. 자, 3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이제 좀 조정이나 뭐 횡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데 지금 이 추세에서 상단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살짝 움직여 보면 네. 자, 이거 올려냈다는 거는 추세 상단 올려냈다는 거는 위로 더 가려는 의지가 지금 현재로는 더 50대 50에서 51대 49 정말 1%라도 위로 더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 뭐죠? 이게 그거 관련주잖아요. 이게 뭐야? 방호벽 뭐 이런 옷 관련주인데 자, 1파, 2파, 3파 만들고 이제 추락하느냐 옆으로 행보하느냐 뭔가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추세선 올려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눌림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5일선 밑에 깨졌을 때 최소한 혹은 이 추세선 하단을 살짝 깨거나 다시 올리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 들어요. 손절선 짧게 잡고 이 전 고점의 자리가 대략 종가상 고점의 자리는 대략 이 자리네요. 그러니까 많이 두드렸던 자리일수록 여기는 이제 지지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깨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깨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래 꼬리 최소 아래 꼬리 해가지고 12,200원은
이 아래에서는 좀 한번 매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최대한 낮게 사보자 이제 이런 느낌인데 날라갈 수도 있어요. 날라갈 수도 있고 혹은 요만큼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이제 매매의 어떤 그 스킬에 그리고 어떤 예측의 어떤 영역이지 제가 이래 사라 말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면 제가 람보르기니 이미 탔겠죠. 참고 람보르기니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 실력은 다만 이제 대충 어느 정도로 방향을 예측할 뿐이지 눌림목을 대충 예측해서 한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는 거죠. DK락도 나쁘지 않네요. JNK 히터 봅니다. JNK 히터도 고점을 땅 두 번 찍고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 1월이네요. 이때 한창 많이 날라갔잖아요. 많이 날라갔었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매물대를 이제 올려내려는 어떤 의지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는 지금 뻥 뚫려 있잖아요. 자, 여기는 뻥 뚫려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올려내면은 위로 열려 있으니까 좀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 들어요. 수소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동동바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뭐냐면, 자, 여기도 큰 돌바닥이잖아요. 큰 돌바닥. 자, 볼까요? 큰 돌바닥인데, 자, 큰 돌바닥 안에도 작은 돌바닥이 존재하더라. 여기서도 작은 돌바닥이 짝꿍댕이긴 하지만, 이렇게 돌바닥이 보여주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고점 9,300원 올려내야 되는데 살짝 올려냈다가 다시 지수가 안 좋아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한번 반등해서 올릴 만한 자리였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릴 만한 자리고 거래도 상당히 좀 많이 터졌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 저점을 잡아줬다는 거는 한번 이 전 고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제 위로 열려 있는데 과연 이제 여기까지 올려내 주느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 연키 헤이키터 매매하기 익숙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돌파할 자리 혹은 눌림목 자리 나에게 잘 아는 자리 이런 자리. 에코바이오는 이제 이미 상암 쪽에 이미 충전소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 기업이죠. 더블봉 만들고 쓰리봉 만들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자 올려냈죠. 올려내가지고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퐁장퐁장 올라가고 서 폴딱폴딱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고점과 저점을 딱 연결하니까 일반적으로 세 개 파동 나오잖아요. 1파, 2파, 3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총 고점 자리 대략 이 자리죠. 11,000원. 이 자리는 올려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상단도 올려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지금 들어요. 에코바이오가 이전에 바닥에서 올릴 때 이때 거래가 1280억 지금 현재 시총보다 훨씬 더 큰 게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올리고 장대 한번 올릴 때 이때도 400억 그 다음에 장대 한번 740억 이렇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올라갈 때 이런 박스권이잖아요. 이런 박스잖아요. 이런 박스. 자, 이렇게 두드리다가 올려냈는데 이게 더 올라가냐? 다시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이 매물대를 깨고 떨어졌고 마찬가지 돌파했는데 이 밑에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를 무조건 돌파해서 간다는 것보다 추세가 지금 이러니까 이 추세를 잘 알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아까 봤던 이제 한송네오텍처럼 얘는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가는데 지금 현재는 저점을 잘 잡아줬으니까 위로 계속해서 꾸준히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총만큼 많이 터지면서 차근차근 잘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가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동동이 형